제목이 그렇죠. 내 아이를 후원하면서 내 인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를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먹고 사는 거 어떠세요? 요새 돈 번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주식 올라서 집 사서 이사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비트코인 왕창 샀다가 폭망해서 지금 울상인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은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요. 도파민 폭발 중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자, 야구 좋아하세요? 어떤 팀 좋아하세요? 여기 10개 구단 안에 내가 관심 있는 팀도 있고 선수도 응원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 아들이 이 10팀 중에 한 팀의 소속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운동선수래요. 왜 운동선수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인기가 많아서? 맞아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페어플레이하고 막 이러면은 많이 닮고 싶은가 봐요. 나도 운동 감각이 조금 있으면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사촌 형이 운동선수였거든요. 운동선수 형을 보면서 엄마 나 운동할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가 몸매도 뚱뚱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몸도 좀 뚱뚱하고 얘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아빠는 반대를 했는데 제가 시켜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전 얘가 좋아하는 걸 꿈을 죄송합니다. 꿈을 이루는데 엄마가 방해 요소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저희 식구는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나들이 2명이나 있는데 누나들이 많이 피해를 좀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이를 따라서 전담 마크하는 매니저가 됐었거든요. 동계훈련 따라가고 애들 가는 데마다 다 운전해서 날라야 되고 단체로 애들 날라야 되고 거기에 식단 관리해야 되죠. 이게 스케줄을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멋있다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변에 운동선수 많죠. 운동선수 많을 거예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요새는 표 예매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 보는 것도 요새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경쟁이 표 끊는 것도. 근데 제가 애가 셋이에요. 이 사진이 저희 애들 어릴 때 사진이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큰 딸은 지금 미대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보건계열 학위를 따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막내가 지금 이제 운동선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어마무시하죠. 보통 이렇게 보면 거의 한 4억이 든다고 하는데 어림잡아 억억. 그렇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한 직장에서 지금 35년을 일하고 있거든요. 자, 대단하죠. 근데 보면은 적자, 흑자, 적자라는 생애주기 적자라는 표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항상 우리 남편은 계속 노동을 했거든요. 노동을 했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면서 근데 소비를 보세요. 저희는 운동하는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이 들어갔지만 미술하는 딸내미한테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그때뿐 아니라 운동선수도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먹는 거 어떻게 먹였을까요? 단백질 엄청 먹였거든요. 그리고 먹성이 엄청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에 되게 많이 식비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남편의 외벌이가 어깨가 좀 무거워 보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찰나에 둘째 친구 딸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어려워지니까 집도 팔고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늙어서 일 못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살 때 앞으로
300만 원이 넘게 돈이 필요하대요. 근데 요것만 들까요? 남편이 일을 못하면 누구라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일하기 전에 나도 한번 뭔가를 찾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자격증을 따기로 합니다. 자격증을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 들어보셨어요? 아이들 진로, 어른 커리어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경력이 없던 사람, 전업주부로 있던 사람을 누가 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전문적으로 조금 뭔가를 더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끝내고 나서 저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전일제로 근무하지 마. 왜일까요? 아이들을 케어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운동하는 애들, 그다음 위수를 하는 애들에 계속 그냥 운전하고 걔네 스케줄 관리하다 보니까 전일제로 근무하는 거는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일제 근무,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커리어 코치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거, 아까 노후에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고민했던 건 내가 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또 다른 수입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리스크도 없고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찾아보고 있을 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는 선수 너 영양제 먹일 거지. 그리고 너 다리 아프잖아. 영양제 먹어야 해. 이거 건강도 챙기면서 사이드 잡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어때? 해볼래?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다 보셨죠?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그냥 보고 딱 옆에다가 보다가 그냥 너무 지루해서 안 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된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래요. 이분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미 돈을, 경제적인 부를 원하는 분들은 이걸 많이 읽고서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기회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거고, 오른쪽은 시스템을 굴려서 내가 돈을 버는 건데,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가난한 아빠하고 부자 아빠가 있는데, 가난한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좋은 직장 가서 안정되게 그냥 돈 벌어서 사는 게 최고야. 근데 부자 아빠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월급만 갖고는 안 돼. 돈을 벌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부자 아빠는 돈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일을 하지만, 가난한 아빠는, 부자 아빠는 어떻게 해요? 돈을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지금까지 부자들의 영역이었어요. 이재용 회장님, 자기가 일하시나요?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소득이 정말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스템 소득에 편승을 하게 됩니다. 직접 판매 시장은 회원제 판매로, 회원제 뭐라 그러죠? 회원 직접 판매라고도 하는데요. 책 읽어보셨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은 시간과 노력을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일반 직업보다 5년 정도 일하면 4-5배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대요. 이게 뭐지?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직접 판매가 뭘까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진 생산자가 중간 과정을 최소화해서 마케팅 비용을 절약한대요. 그 경험을 공유한 소비자한테 수당으로 지급한대요. 괜찮죠? 결국은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 연결해요. 그러면 저한테 소득으로 잡혀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거 공유만 하는 게 끝이었어요. 저 이런 일 잘하거든요.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맛도 있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아. 값도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 공유하세요? 참새처럼 완전 쫑알쫑알 얘기 다 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거기 진짜 가격 좋은데. 옆에 보시면 같은 관심사, 제가 민화를 그리거든요. 민화를 그리면서 같이 우리 소속된 회원들한테 언니 그거 붓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종로에 가면 그런 어디가 있대요. 공유를 많이 받아요. 저도 이렇게 공유받는 시대이고요. 저는 이런 것도 잘해요. 카페에 가면
제가 커피 10잔 먹으면 도장 찍어주죠. 도장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죠. 저 이거 꼭 받으러 다녀요. 주유소, 마트에 가서도 꼭 적립하거든요. 이렇게 현재는 소비자들이 그냥 그거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똑똑하게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직접 판매 시장이 블루오션이래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까요?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고 이 책을 쓴 저자 폴 제인 필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새로운 분야는 웰니스 산업이래요. 이 웰니스 산업이 뭘까요? 우리 웰니스 하면 우리 체중 관리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정신 건강에서도 정신 건강 그리고 의료 쪽에 되게 많은 시장이 확대가 된대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연결만 해서 생활 그런 걸 연결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우리 웨어러블 알고 계시죠? 우리 스마트워치. 요새는 스마트 링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용 웨어러블이 있대요. 건강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은 것 자체만으로도 반지 낀 것만으로도 내 건강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그렇게 건강 관리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은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유산화를 안 먹을 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 안 먹는다고 생각했더니 저는 주변에 저도 영양제 안 먹었던 사람인데 영양제를 진짜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입하는 줄 아세요? 마트에서 파는 거는 당연하고요. 요새는 다이소, 올리브영에서도 다 팔아요. 심지어 저희 딸은 20대거든요. 20대에 친구들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해서 저희 딸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어머 친구가 사준 거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갑을 열고 있대요. 얼마나? 1년 동안 구매한 금액이 36만 원이나 쓴대요. 많이 쓰죠. 건강 있는 식품 시장이 엄청 많이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 중에 4년 만에 25%가 성장했대요. 근데 유산화, 과학에 기반한 유산화는 어떨까요? 8년 동안 무려 570%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된다. 알아보셨어요? 자, 제품이 좋은지 어떤 회사가 좋은지 이제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교수가 말하는 회사 선택 방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동업할 회사를 잘 선택하래요.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합법적인 기업이어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할 수 있고요. 철학이 분명한 회사인지, 재무가 안전하게 잘 굴러가는지, 제품력이 탁월한지 보셔야 되고요. 독점적으로 우리는 독점으로 거의 98% 이상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소득 구조, 공정하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를 보셔야 돼요.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산화, 진정한 건강이라는 회사인데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세요. 이미 세포 배양 전문가로 바이러스 진단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시약을 개발하고 그런데 진단의학이 아닌 예방의학 중심으로 갔어요. 왜일까요? 이미 아프고 나서 진단하면 별 소용이 없어요. 아프기 전에 예방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유산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의 생각은 이거예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한대요. 그런 건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자, 유산화는 어디에 있나요? 미국 회사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겠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습니다. 전 제품을 중국을 제외한 전 제품을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자체 생산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32년간 25개국에 진출해 있어요. 제 친구가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헬스팩을 먹으면 그 포인트가 저한테 와요. 일본에 있는 제 친구가 화장품을 썼어요. 그 포인트 저한테 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지만 다국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주식이 엄청 핫하잖아요. 1996년도에 나스닥에 이미 상장해 있어요. 나스닥은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뉴욕 증시는 우량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미 유산하는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재무 구조도 봐야 되고 재무 구조, 그다음에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행되고 운영이 아니라 뭐죠? 경영되고 있는지 안전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회사인지를 갖다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어떠세요? 믿을만 하시죠? 네, 믿을만 합니다. 전문성으로 알아봤어요. 누가? 의사들이 봤어요. 의사들이 보는 CPS나 PDR에 이미 처방 편람 전에 유산화 제품이 많은 제품들이 등재가 돼 있어요. 여러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사들이 이미 인정한 거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살면서 문제가 집안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전화하세요? 저는 126번에 전화하거든요. 126번에 전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돼요. 정말 돼요. 근데 이 일은 어떠해요? 전 방문 판매업을 하잖아요. 이 방문 판매업에 해결해주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있다면 여러분 믿고 이 제품 먹을 수 있겠죠. 저희는 서울 제527호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에 요 소비자 공제조합에서 해결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사도 닥터 마이런 웬츠 박사님도 과학자 주변에 다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30년 이상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제 말이 좀 빨라서. 자, 유산화는 자체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제품의 순도와 품질 하나하나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FDA는 미국 식약처잖아요. 이 식약처가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경고, 리콜 조치까지 해요. 근데 품질 관리 오케이 됐습니다. 제3기관 인증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선수들, 운동 야구만 있나요? 모든 스포츠의 프로 엘리트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는 더 도핑 검사를 해요. 도핑 검사 하게 되면 되게 자존심 상해요. 이건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조금 그렇게 검사한대요. 되게 까다롭게 하는데 이 도핑 검사를 왜 할까요? 그리고 이 도핑 검사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 정지예요. 내가 지금 선수로 뛰고 있어도 만약에 그게 딱 걸리면 게임을 나가지를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유산화를 정말 많이 선택해요. 왜일까요? 운동선수는 평생 건강관리가 핵심입니다. 근데 내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아무거나 먹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스포츠 선수, 국가대표 선수, 그다음에 프로 선수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효과보다는 안전성을 집중해 하셔야 돼요. 이 안전성이 저는 이 안전성에 봤을 때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만약에 운동선수랑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선수 수입의 2배,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장해 준대요. 저는 그래서 이거 우리 아들 꾸준히 먹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도 이걸 먹고서 정말 프로에 간다 그러면 문제 있으면 이쪽에 다 보장 받을 거 아니에요. 선수 수입의 2배까지 보장한다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여기 NSF는 뭐냐면요. 세계 주요 스포츠 단체 금지 약물 성분 다 알아보셨잖아요. 세계 도핑 방지위원회 와다라고 있거든요. 거기 금지 약물이 280여 종류가 넘어요.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냥 급시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수거에 다시 조사해요. 그러면 인증이 새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해마다 받는 거예요, 이게.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이 NSF를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더더구나 도핑에 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수들한테는 이게 안전장치가 돼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나 그다음에 NFL 있잖아요. 그리고 PJ 같은 그런 공식 기관에서는 이 기관을 정말 최우수로 인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요 옆에 인폼드 초이스는 더해요. 무작위로 제품을 수거를 해요. 제품을.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소비자 단체거든요. 우리 컨슈머 랩처럼 무작위로 수거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인증 못 받아요. 여기는 올림픽위원회하고 어디였더라? 국가대표 이런 데서 이 인폼드 초이스를 가장 신뢰합니다. 이 두 기관만 봐도 정말 운동하는 아이들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싶으시죠? 최고입니다. 보통의 운동선수들은 제품을 갖다가 후원을 너무 받고 싶어 하는데 보통의 어떤 기업들은 광고비를 막대하게 지불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우리 모델 기용을 하죠. 근데 유산화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선수가 먹겠다고 먼저 제품을 갖다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돈 대신에 제품으로 저희는 후원합니다. 알고 있는 우리 이상화 선수 오랫동안 지금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화 선수 많이 좋아하죠. 유명하고. 근데 지금까지 먹고 있다는 건 이 제품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먹어서 안전하다는 건 일반 사람이 먹어서도 너무너무 좋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그래서 5천 명의 이상의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먹고 있는 제품이 유산화입니다. 어떠세요? 탁월하죠? 그러면 유산화는 어떤 제품들이 나올까요? 먹는 영양제가 있고요. 빼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요 세 라인이 소비재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노하우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저처럼 부업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집에서 저는 부업으로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이 일이 될까?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시스템에 와서 많이 배웠거든요. 누구라도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일반 집에서 먹고 있는 영양제 브랜드만 바꾸셔도 사업이 가능하십니다. 장점이 많은 회사예요. 유산화는 성장하는 뉴트리션 시장 안에서 최고의 제품력이죠. 경쟁력이 너무 좋죠. 알리면 돈이 된대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 일인가요? 왼쪽 오른쪽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두 라인을 갖다가 밑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핵심은.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6개월 동안 이분한테 누적된 포인트의 점수를 가지고 10%를 준대요. 언제까지 준대요? 6개월 동안 준대요. 그래서 처음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솔솔하게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요 세일즈 보너스입니다. 유산화는 누구한테나 공정성을 보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나 공정해요. 어떤 회사는 10% 주고 3% 5% 이렇게 주는데 저희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20%를 줍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맨 위에 있습니다. 제 친구도 있고 저 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올라오니까 저한테는 2,000점이 쌓여요. 제가 다 소개하지 않아도 소개가 간접으로 올라와도 내가 직접 소개해도 올라오는데 그래서 단계 제한이 없어요. 깊이의 제한이 없어요. 무한 깊이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20%가 적용이 됩니다. 4,500점, 5,000점이래요. 저희는 월급을 받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데 저희는 수당을 받아요. 수당이 뭐라 그러죠? 그걸? 주급. 주급으로 받아요. 주급으로 받는데 왼쪽에 4,500 예를 들어서 4,500이고 5,000이면은 저희는 20%를 준대요. 어느 쪽에? 작은 쪽으로 20%를 준대요. 그럼 작은 쪽으로 주고 나면 남은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2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게를
비즈니스를 할 때 가게를 오픈하는 거예요. 온라인 가게를 오픈하는 건데 하나를 갖고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갖고 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 어느 쪽이 많이 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산화만에 소득을 많이 늘리고 싶어요. 어떻게까지, 얼마까지 늘리고 싶으세요? 많이 벌고 싶죠. 우리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가게 하나로 시작했던, 세 개로 시작했던 하나가 5,000점이 차면 저희는 맥스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5,000이 나면 가게를 하나 더 줘요. 그리고 가게 하나가 완성되고 나서 또 5,000이 되면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는 안 줘요. 가게 하나당 빚이 두 개까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 사진에서 보시면 내가 홍길동 밑에 내 가게를 내렸어요. 달아야 되니까. 그거는 내 추가 빚이가 오면 아까 두 개로 시작했잖아요. 옆으로 위에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아래로 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이 밑에 있고 친구가 소개한 사람이 밑에 있어요. 우리 서로 꼬여 있잖아요. 네트워킹 조직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득,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요. 파트너도 으쌰으쌰 해줄 수 있고, 자, 기존 세탁 강화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양한 보너스가 있어요. 저는 보너스도 그렇지만 저는 이 맨 처음에 상속에 꽂혔던 사람이거든요. 요새 돈 많은 사람들 상속 증여할 때 세금 엄청 많이 내는 거 아시죠? 10억만 돼도 과세가 10%입니다. 근데 유산화는 상속을 할 때 전혀 없어요. 안 내요.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이 팀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 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면 여행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왔어요. 혼자 처음 오신 분들 계세요? 없죠. 이 일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능력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팀과 하면 더 잘해요. 이게 레버리지로 내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이게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일도 재밌을 거고 팀 문화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진짜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요? 여기 와서 하는 오프라인,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여기는 무려 상위 소득자가 50%나 됩니다. 이런 탄탄한 그룹에서 배우시면서 알리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이 저희 가족이에요. 아까 그 어렸던 그 꼬망이들이 이렇게 커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산화 전의 삶과 유산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아들은 유산화와 함께 성장을 해서 지금 프로에 입단을 한 선수고요. 저희 남편도 몸이 안 좋았고 저 또한 퇴행성 관절염이 50대 초반에 왔어요. 근데 지금은 힐 신고 막 뛰어다니거든요. 너무 많이 걸어서 문제긴 한데 이렇게 많이 건강해졌답니다.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행복이고요. 저는 유산화와 함께 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오면은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뵀던 분 같아요. 저 보면 되게 반갑죠. 저 무조건 인사하거든요. 저 보면 인사 좀 해주세요. 네네네. 저희 팀인데 저희는 아이비 안에서 정말 저희 스폰서님하고 저희 밑에 브랜드 파트너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하고 너무너무 그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퇴직 후에 어떤 인생 계획이 있으세요? 인생은 60부터 제가 딱 60입니다. 네. 한창이라 전해라. 여기 써 있잖아요. 한창입니다, 저. 남들은 60이면 60이면 완전히 이제 은퇴해서 그 골방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80살 될 때까지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저희 동료 여기 리더분님들하고 정말 즐기면서 놀러 다닐 겁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자,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야, 그거 안 되는 일이야. 너 하기에 나이 많지 않아? 그럼 편견 갖고 계세요? 네트워킹 마케팅 해봤는데 다 똑같더라. 야, 운동선수 그거 필요 없어. 영양제보다 고기 먹여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 선입견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견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겨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바꾸고 싶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봐. 너 돈 벌고 싶어? 내가 한 최고의 투자 누가 얘기했어요? 워런 버핏이. 투자의 귀재잖아요. 유사나 힐산에서 투자를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라. 무조건 해라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소득을 늘리고 나이 먹어서 진짜 아이들한테 무시 안 받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새 되게 많이 생각했던 내용인데 호수대학교 설립자 강석규 박사님이 이런 수기를 쓰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이세요? 네, 읽어보실까요? 나는 잘 내 65년생에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래요.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자, 지금까지 오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